지금 특별재판부 설치와 이제 사법개혁이 아닌 법원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촛불대행진에 참여하는 인원수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된 간단한 기사부터 주말 기사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난 토요일 오후 5시 국회 앞에서 내란 저지 국민주권 승리 1주년 촛불 콘서트가 개최가 됐는데요. 전국에서 주최 측 추산으로 약 10,000명의 시민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내란 청산 촉구와 다짐을 했는데요. 게다가 무엇보다 내란놀이 폭행 공무원은 구속됐지만 정작 내란을 저지른 세력은 구속되지 않는 이 사법부의 불공정을 비판하면서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과 내란 세력의 심판을 촉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재판이 개판이다.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재판을 개가 하니 개판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개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왜 그동안 일 있으면 서초동을 가거나 광화문을 갔는데 네. 이제는 여의도에서 이걸 하고 있느냐는 거죠. 국회 앞에서. 왜냐하면 민주당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성을 촉구한 거예요. 왜 안 하냐고. 이 법권을 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권한을 왜 행사를 안 하냐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우상호라고 결국은 밝혀졌지만 대통령실 익명의 관계자를 통한 인터뷰가 나와가지고 주말 내내 뉴스와 지지자들의 분노를 끌어올렸었는데 대통령실과 조율이 안 됐다. 법사위가 일방적으로 했다라고 인터뷰한 익명의 중진이 있다는 거지. 우리는 그 얘기 나왔을 때 이미 알고 있었어. 그렇지. 역시나 우상호구나. 대통령실 안에서 지금 그따위 얘기를 할 수 있는 놈이 걔 말고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진짜 우상호는 처벌해야 됩니다. 네. 제가 봐서 우상호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정청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즉 정청래가 지금 있는 부결된 1인 1표제 당원 1인 1표제를 어떻게든 통과를 시켜가지고 충남지사로 강원지사로 나오든 어찌됐거나 경선을 거쳐야 되잖아요. 경선을 거쳐 나왔을 때 우상호를 민주당에서 지지자들이 탈락을 시켜버려야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위협을 느껴야 우상호가 지금이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뭔가를 할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고 제정신을 차리진 않을 거예요. 1인 1표 실패했는데. 네. 자, 중요한 건 1인 1표제 실패에 관해서 이거는 사실상의 성공이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분석을 제가 먼저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1인 1표제 가지고 갈라치기가 엄청 들어왔고, 기레기들도 정청래 대표를 욕하는 보도를 엄청나게 냈어요. 근데 이번 사태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에 관련된 딴 때 같으면 막 정청래 물러나라 어때? 물론 당 내부에서 일부 그런 잡음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건데 오히려 더 쉬쉬하고 있는 지금 민주당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민주당원들을 상대로 한 1인 1표제는 9대1, 8대2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1인 1표제 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 오랫동안 운영 조직으로 있었던 중앙이라고 하는, 즉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는 이 구조 과정 속에서 이 중앙위원회가 여기에 대한 반발을 본격화했다는 거죠. 물론 자기들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중앙위에서 당연히 반대할 줄은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하고 민주당 중앙위에서 일단은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자, 이 중앙위의 표결 방식 자체에 1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적을 안 한 사람이면 50% 이상 참석을 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제적위원 안에서 찬반을 따졌어야 돼요. 제적해 있는 대의원들로만 따지면 7대3으로 찬성표가 높았습니다. 문제는 현장에 오지 않은, 즉 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가 의외로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출신이었을까요? 호남 출신이라는 거죠. 현장에 오지 않은. 네, 현장에 오지 않은 대의원들, 왜냐하면 원래 민주당이 호남 대의원들 숫자들이 높기 때문에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호남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부분이 부표로 넘어간 거예요. 즉, 총 제적, 잠깐만요.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왜 부표로 넘어가죠? 그 부표로. 규정이 그래요. 규정 자체가 네. 오지 않으면 오지 않은 것 자체가 부표로 넘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든 안 오든지 간에 전체 대의원 숫자의 50%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불참을 함으로써 이 표결을 부결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대놓고 부결하지 않고 참석을 안 하면서 이걸 부결시켰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네. 막상 투표를 했던 사람들은 찬성 72, 찬성이, 반대 27,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근데, 오지 않은 사람 때문에 이게 과반이 못 넘어서 45.5%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안 됐다. 중요한 건 이 집단적인 표결 불참 사태가 개인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냐라는 부분인 거죠. 즉, 그 대의원 자체들이 그냥 가기 싫어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서 안 가겠다. 그렇지 않다는 거야. 누군가가 일부러 이 표결에 참석을 안 함으로써 부결을 시키기 위한 뒷공작을 했는데 그 뒷공작을 하는데 가장 많이 불참한 지역이 전라도였다는 거예요. 호남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개인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게요. 그 당헌상 중앙위원회가 이제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면은 조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력화되어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호남 지역에 있는 이게 오래됐잖아. 호남 그렇죠. 지역 대의원들은 안 바뀌고 지역위원장이 뭐 오래 해먹었으니까. 이 토착돼 있는 기득권들이 그렇죠. 이 1인 1표제의 공개적인 불만을 나타내는데 현장에서 얘기하면 뭔가 당원들 말을 안 들으는 것 같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뒷구멍에서 부결을 시킨 거예요. 문제는 참석하는데 7대3이 나왔고 당원들은 8대2, 9대1로 이걸 원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역풍을 쳐맞은 겁니다. 즉 호남 의원들, 호남 쪽의 대의원 니들이 니네들 권한을 지키려고 지선에서 니네들 공천권을 요구하려고 지금 당대표를 흔드는 거 아니냐는 반감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빠진 게 너무 티가 나거든. 그래서 갑자기 박지원이 나선 겁니다. 스스로 호남의 맹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오래된 박지원이 나서가지고 지금 와서 뒷수습을 하는 척 하고 있어요. 자기가 다시 재발의를 해갖고 올릴 테니까 1인 1표제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마치 나는 불참을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난 그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마치 불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돼 있는 것처럼 해갖고 자기가 호남 사람들을 다시 불러와갖고 다시 중앙위에서 표결을 하면 통과가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이 얘기는 뭐다? 이미 니네들의 수법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지금 다시 재발의를 하더라도 여기서 또다시 불참하면은 이게 제적 과반 미달이면 부결로 결정을 내는 그래서 거잖아요. 이번엔 참가를 할 거예요. 참가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줄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차기에 대한 보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전망인 겁니다. 즉 전라도 쪽에 있는 공천에 또는 후보자의 선발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재량 내지는 자율권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있는 애들이 공천 후보를 진해 위주로 뽑아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내부적인 요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거기에 차기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차기 국회의장, 하반기 국회의장에 박지원이가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심도 지금 끌어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딴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들의 기득권을 계속 그렇죠. 유지하려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 들어서면서 민주당을 당원들의 정당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사실은 당원들의 정당이 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 다리를 틀고 있던 기득권들은 그걸 어떻게든 안 내려놓으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에 60만 명 이상의 호남 당원 급증 사태라든지 이번에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대의원들의 표결 불참 사태 같은 것들 안에는 민주당 안에서 아직도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구민주계, 정말 이낙연과 어떤 형태로든지 다 엮여있네. 토착되어 있는 이런 세력들이 차마 지선 공천권을 마지막까지 붙들기 위한 발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지선 전에 얼마든지 나중에, 그러니까 공천 심사 단계, 입후보 단계에 올라가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1인 1표제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1인 1표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대의원들한테 더 많은 권한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우리가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 그 목적을 우리 힘으로 좀 바꿔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으쌰으쌰 하자라고 하는데 왜 이 안에서 누군가는 또다시 특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권을 가지는 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판사들이 지금 본인들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우리 특권은 아무도 못 건드려. 삼권 분립, 독립을 해치는 짓이야라고 지랄 발광하는 거는 왜 욕해요? 그거 욕 못해요. 민주당 내에도 그 특권이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핑계를 그걸로 댑니다. 대구나 부산 지역처럼 권리당원 수가 전체적으로 적으니까. 권리당원 수가 적은 데에서는 그 사람들의 의견이 기존에 있는 당원들하고 묵살돼가지고 그거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가중치를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가중치면 진짜 대구나 부산 쪽 대의원들한테만 줘. 왜 서울이나 그 호남에 있는 흔하디 흔한 대의원들한테까지 다 50표를 주냐고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득권 문제로 해갖고 지금에 있는 뭐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내부의 지도부들을 흔들려고 하는 그 시도는 실패했어요. 결국 참석을 안 하는 꼼수를 부렸던 의원들에게 이제 역풍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호남 배제 또는 기존에 있는 호남 대의원들이 위기에 몰렸고 이걸 급하게 해결하려고 박지원이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1인 1표제는 정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특히나 국회의원과 달리 지선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와 개별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결과적으로 공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뽑히게 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특히나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천 자체가 그냥 당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의 권한이 워낙에 강하게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망 안 하셔도 조만간 진화돼서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급한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런 어떤 발목 잡기에 잡혀가지고 혹시라도 내란 특별재판부가 좌초하는 건 아니냐, 늦어지는 건 아니냐, 또 이러다가 윤석열이 풀려나는 건 아니냐, 이 걱정이 오히려 더 큰 거라는 겁니다.